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9월 29일 화요일 아침 이경민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명절 문화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네. 차례도 벌초도 인원을 최소화하고 또 온라인 성묘까지 등장하면서 네. 예년과 다른 추석 명절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명절 때마다 있었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혜택 올 추석에는 없습니다. 가급적 이동하지 말라는 권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지에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피하고 가까운 친척, 친지만 모였다 하더라도 손 소독제나 소독 티슈를 비치하는 등 손을 자주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합니다. 네. 개인위생은 스스로 잘 챙겨야겠죠.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 음식 문화 중 하나가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함께 떠먹는 게 또 일반적이잖아요. 예. 이번 추석만큼은 개인 식기를 사용해 주시고 음식을 덜어서 드시는 게 과식과 감염을 예방하는 데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개인 위생 그리고 방역 수칙 철저히 잘 지켜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한낮에도 그렇게 덥다는 느낌이 이제는 없는데요. 자, 이런 청명한 가을 날씨가 계속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청명한 하늘에 선선한 가을 날씨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대전 기온은 14.1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서 하루 사이에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오후 한때 천안에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세종과 충남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전까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4도, 아산 25도, 세종과 대전 25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4도 선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두 고요하게 일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석 당일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천절인 토요일 오전에는 비가 오겠고 낮 기온이 21도로 낮아지면서 날이 부쩍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예, 청명한 가을 하늘에 또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날씨가 좋다 보니까 입맛이 당겨서 이것저것 많이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이맘때 맛이 더 차오르는 수산물이 있는데 바로 갈치와 꽃게입니다. 예. 맞습니다. 갈치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또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꽃게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해서 원기 회복에도 좋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추석 명절에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제철 맞은 이런 꽃게와 갈치 같은 수산물 많이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부터 우리 주부들은 또 이 추석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하실 텐데 오늘 사진 사연으로 우리 가족들이 즐겨 먹는 추석 명절 음식은 무엇인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행복한 추석. 맛있는 한가위라고 정해봤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자, 박창규 리포터는 그 네. 추석 음식 중에서 뭐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나요? 야, 가장 추석 좋아하는 거.
음식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니까 선택하기가 참 힘드네요. 네. 그런가요? 무엇부터 먹어야 될지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을 좋아하고 전. 그리고 또 갈비찜 고기도 좋지만 네. 갈비찜 안에 들어있는 밤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뭘 먹어야 되지 못 고르겠어요. 너무 많아. 진짜 다 좋아한다고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말씀하셨네요. 그래요, 예.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넉넉한 가을에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맘때 가을 산에 가면 투둑투둑 떨어지는 소리가 반갑게 들리는데요. 바로 밤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크고 맛있는 알밤으로 유명한 곳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여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는 이 기계를 만나고 왔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가을이 연걸어가는 산과 들, 전국 최대 밤 생산지인 부여에서도 토실토실한 밤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젠 일손을 덜어주는 밤 수집기 덕분에 허리 숙여 줍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일꾼에 되다 보면 7시 넘어서 시작해서 5시, 4시 반이면 무조건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자가로 하면은 뭐 해 떨어져도 되고 나이트만 있으면 나이트 키고 될 수가 있으니까. 농가에서 수확한 밤은 지파장에서 선별한 뒤 출하되는데요. 노랗게 잘 익은 밤은 양갱과 맛밤 등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요리에 사용해 풍성한 가을 식탁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부여밤 맛보러 출발합니다. 밤나무가 서식하기 좋은 부여군 은산면. 이맘때가 되면 두둑두둑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밤이 지천인 곳인데요. 그런데 반가운 마음도 잠시 요란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밤송이 죽는다고 해서 손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우와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시만 이렇게 기계 좀 잠시만 멈춰주세요. 우와. 밤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이 기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야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밤 수확기라는 거예요. 수집기 진짜 밤송이가 떨어지면은 이걸 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까서 이렇게 밤이 나가는 거예요. 껍데기가 나가고 밤은 이리 떨어지고. 어머머머. 밤도 깨끗해요 이게. 그럼 이 안에서 밤송이하고 다 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우와. 작년만 해도 허리를 숙여 일일이 밤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밤 수집기가 농가의 일손을 거들어주는 일꾼이 됐는데요. 밤송이 가시에 찔려가며 밤송이와 밤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진공 청소기처럼 흡입 호스로 빨아들여 밤과 껍질을 분리 배출하는데요. 정말 신통방통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람으로 하려면 한 어느 정도 걸리는 거죠? 1시간 이상 써요. 아이고. 혼자 한다고만. 기계 덕분에 좀 이제 수월하게 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내 시간이 암때 걸 수가 있잖아요. 제 일꾼에 되다 보면 7시 넘어서 시작해서 5시, 4시 반이면 무조건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자가로 하면은 뭐 해 떨어져도 되고 나이트만 있으면 나이트 키고 될 수가 있으니까. 전국 각지에 많은 밤 농가들이 있지만 이 기계를 사용하는 거는 이 이거 처음에 부여군이. 부여군이. 네. 부여군에서는 밤 수확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밤 수집기 20대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직접 밤 수집기를 사용해 봤는데요. 크고 작은 밤송이가 쏙쏙 빨려 들어와 시간이 훨씬 절약되더라고요. 야 신기하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듯이 마치 제가 지나온 곳이 깨끗하게 밤이 수거가 됐고요. 힘들 때 일손을 도와줄 효자 기계 바로 밤바라밤 밤바밤 밤바라밤 고맙다. 부여 2,700여 농가에서 수확한 밤은 면 단위 지파장에서 크기와 상태에 따라 선별하게 되는데요. 10월까지 계속 생산될 예정이랍니다. 부여가 전국 최대 밤 생산지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은산면에서 수확한 알밤들이 전부 다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거의 집중해서 오고 있죠. 그러면 전국 생산량이 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밤 전국 생산량이 전국에서 부여군이 약 한 23%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부여군에서
저희 은산면은 약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은 양을 이거 부여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럼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겠네요. 역사는 저희 부여군 은산면에 네. 옛 합수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창섭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께서 70년대에 학교 협업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생들하고 주변 학부모들을 재배 기술을 배워서 그때부터 밤이 확산되기 시작해서 지금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다. 아, 70년대부터. 네네네. 쪄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으면 더 맛있는 밤. 부여 특산물인 밤을 널리 알리고자 맛밤과 양갱 그리고 페이스트를 만드는 가공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고소한 밤 향기가 참 좋은데요. 부여의 특히 지역 특산품 밤으로 다양한 밤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맛밤, 밤 케이크, 밤 양갱, 밤 페이스트 등 밤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부여산 밤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으면서도 밤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먹기 편한 개별 포장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수차례 검사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저는 맛밤이 워낙 또 맛있고 달고 해서 이 안에 뭐 다른 첨가물이 좀 들어가나 했는데 전혀 안 들어가네요. 100% 밤으로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우리나라 맛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맛밤 제조 과정을 쭉 지켜봤잖아요. 상당히 깔끔하게 뭐 엑스레이도 통과를 시키고 어떤 뭐 이물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여기에 샤워가 진행이 돼요.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합법 규준에 맞게 우리나라 맛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최종 마지막 살균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이제 이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맛밤이 되는 거예요. 네, 완제품이 되는 겁니다. 수년 동안의 시도와 노력으로 완성된 밤 가공품들. 색소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아 믿고 먹을 수 있는데요. 100% 부여밤으로 만든 건강 간식 삼총사.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밤을 간식으로만 먹기엔 왠지 아쉬워 인근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건강에 좋은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고 요리하는 김가령 씨입니다. 그동안 제철 농산물은 물론 부여 특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 왔는데요. 부여 밤으로 차린 가을 식탁을 보는 순간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밤이다, 밤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밤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들. 야, 근데 지금 요 위에만 전골에만 밤이 보이고요. 예, 예. 나머지는 어디에 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요리를 이제 3가지, 4가지를 만들었는데 밤을 활용한 소고기 전골은 명절에 이제 온 식구가 모여서 같이 즐겁게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표고전을 만들었거든요. 밤하고 닭고기는 아주 어울리는 식품이어가지고 궁합이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해서 한번 닭고기를 활용을 해서 밤 요리를 한번 해봤고 밤을 활용해서 한번 멘포샤를 만들어봤는데 이 밤은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많아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많이 먹이면 먹일수록 성장기에도 좋고 영양 성분이 많습니다. 가을 산의 선물 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표고버섯과 함께 전을 만들고 새우 대신 밤을 넣어 멘보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소고기 전골에 들어간 밤은 달콤하면서도 구수하더라고요. 맛은 기본,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기분입니다. 전도 그렇고 샌드위치도 그렇고 집게도 그렇고 멘보샤, 또 밤. 후식으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요. 그렇죠. 아이들 간식, 어르신들, 노부모님들 간식, 그리고 출출할 때 우리도 간식으로 들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출출하고 배고플 때는 이렇게 밤을 이용한 음식으로 더욱더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여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밤이 생산된다는 부여.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밤 수집기 덕분에
올해 밤 수확은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100% 부여밤으로 만든 건강한 밤 가공식품들, 맛 좋은 간식은 물론 식탁에서 다양한 음식으로 만나는 부여밤이 되길 바랍니다. 가을엔 부여밤 잊지 말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전국 최대 밤 생산지 부여에서 이 밤 수확 현장과 밤 요리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화면 속에서 넉넉한 가을 풍경까지 나오니까 더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네. 아무튼 이 밤 수집기 덕분에 이 농가에서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네요. 그럼요. 밤 수확철이 되면 일손이 부족해서 애를 못 꺼냈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참 많은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밤 수집기가 전국 최초로 부여에서 도입이 되면서 10사람의 몫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큰 도움이 돼서 다행이라고 하네요. 네. 부여가 전국 최대 밤 생산지인 만큼 꾸준한 소비를 위해서 밤 음식, 밤 가공식품이 좀 널리 알려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중에서 간편하게 맛밤을 사 드시곤 하잖아요. 이왕이면 국산 100% 그리고 어떤 첨가제도 넣지 않은 맛밤을 드시면 더욱더 안전하고 믿고 드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 5대 영양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완전 식품이라고 합니다. 올 가을에 밤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 드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 가을에 밤을 네. 빼놓으면 뭔가 좀 아쉽습니다. 이 달콤하고 고소한 이 알밤 드시면서 이 가을의 여유로움을 좀 더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 하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우리나라 대표 명절 가운데 하나로 햅쌀로 송편을 빚고 햇 과일 등의 음식을 장만해 차례를 지내는 날은 언제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단오, 2번 추석, 3번 설. 네, 첫 번째 문제 굉장히 쉽네요. 그렇죠? 예. 네, 내일부터 이 연휴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네. 또 가을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 명절, 금방 답을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퀴즈 첫 번째 문제,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 중에 하나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2번 추석이 정답이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갑의, 한가위, 중추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년 중 가장 큰 보름달이 뜨고 오곡이 무르익으며 온갖 과실이 풍성한 시기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몸풀기로 모든 분들에게 보너스로 드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는 좀 정답 고르는 분과 못 맞히는 분 갈릴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는 제사상에 빠질 수 없는 전통 음식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쌀가루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물들여 여러 모양으로 만든 전통 사탕으로 둥글납작한 빨간 사탕을 흰색, 노란색, 초록색 등 여러 빛깔로 장식해 만든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약과, 2번 다식, 3번 옥춘당. 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 대전에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곳, 그죠? 대전 대덕구 송천동에 가면은 예, 동춘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네. 동춘당이 있지요. 그렇죠. 예, 대전에 이런 가볼 만한 건데는 예, 힌트였습니다. 아. 자, 왜 갑자기 네. 동춘당이 나왔을까? 여러분들 충분히 짐작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통 음식인데요. 상당히 달고요. 전통 사탕입니다. 단 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다 선택하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번 옥춘당이 정답이었습니다.
옥춘당은 쌀가루로 만든 사탕의 하나로 둥글납작하며 전체가 빨간색이고요. 잎사귀의 초록색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선 모양으로 빛깔을 맞춰 만듭니다. 주로 제사상이나 혼례, 회갑연 등 큰 상을 차릴 때 반드시 올라가는 음식이죠. 네. 이 경림 씨는 이 옥춘당 네.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보기는 했는데 먹어보진 못했어요. 그랬어요? 네. 예. 예전에 그 잔치상이나 이 제사상에는 꼭 올라가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좀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다시 레트로 열풍과 함께 이 간식거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맛은 좀 밋밋하지만 그 알록달록한 색깔이 참 네. 예쁘잖아요. 그래서 손이 갔던 그런 간식입니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아침엔 퀴즈 세 번째 문제는 긴 연휴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법과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추석 연휴 기간 응급 환자에 대한 상담과 진료 안내 등이 필요할 때 119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네. 뭔가 이렇게 급박한 네. 이 사고라든지 예,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그 번호인데 그럼요, 네. 예, 특히 추석 연휴 동안에는 평소와 달리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번호,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로 이게 연락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해야 되지 응급 않을까?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번호, 그렇죠.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 익숙한 번호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네.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 OX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호 C129 또는 시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부터 응급 의료 포털 누리집이나 응급 의료 정보 앱을 통해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의료기관, 약국을 검색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는 한가위에 관련된 민속 놀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밝은 보름달이 뜬 밤에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민속놀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강강술래, 2번 봉산탈춤, 3번 탑돌이. 네. 어렸을 때 우리 그 숨바꼭질하고 네. 많이 놀았잖아요. 예. 그럴 때 제가 항상 그 술래가 좀 많이 돼가지고 네. 예, 네. 애들을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엉 울었다는 예, 이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많이 예. 울었다는. 예, 술래가 됐어요, 저는. 또. 예전에 술래를 많이 하셨다는 또 결정적인 힌트까지 들었습니다. 보름달이 들 때 손을 잡고 빙빙 돌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강강술래가 정답이었습니다. 강강술래는 정월 대보름이나 음력 8월 한가위에 여성들이 풍작과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 둥글게 모여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추고 노래하는 방식으로 행해진 민속놀이입니다. 네. 이 강강술래는 뭐 다 아시다시피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집단 놀이인데요. 2009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는 속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속담 중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작년 8월에 먹었던 올해 이것이 나온다. 이것을 뒤집어 팥떡이랴 하랴. 보기 드릴게요. 1번 송편, 2번 계피떡, 3번 시루떡.
네, 원래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서 이걸 예쁘게 빚는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걸 예쁘게 잘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는 참 예술적으로 잘 빚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예. 올해는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어머니께 네. 정말 감사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손편 잘 빚는 어머니. 네. 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또 무엇이 이것을 소개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석답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시죠. 1번 송편이 정답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먹었던 올해 송편이 나온다는 다른 사람의 안 입고 온 행동에 속이 뒤집힐 것처럼 비위가 상함을 이르는 속담이고요. 송편을 뒤집어 팥떡이라 하려는 이치에 맞지 않게 억지를 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작년 8월에 먹었던 올해 송편이 나온다. 아. 이 속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저도. 예. 갑자기 떠오르는 건 그 기분 탓이겠죠? 네. 그럴까요? 예. 네. 멘트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질 않는데요. 네, 아침에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박장규 리포터가 부여 알밤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이 알밤, 우리가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고 네. 예, 알밤 정말 맛있나요? 아, 맛있죠. 알밤을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고 쪄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면 그 양념들이 안에 쏙 배어서 그 맛을 배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올 가을밤 더욱더 행복하게 밤 되시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행복한 추석 맛있는 한가위인데요. 맛있는 추석 음식 이야기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요. 네. 예. 자, 요즘에 스마트폰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서 영상 통화가 이 효자 노릇을 톡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께 영상 통화로 안부를 전하는데 반대로 고향에서 네. 이 부모님이 이 영상 편지를 오. 보내온다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네, 부모님이 그 영상 편지를 보내주신다면 그 감동이 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겠죠. 네, 예. 거기에 착안해서 전남 나주의 두 청년이 고향에서 온 편지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엔 우리의 명절 추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명절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자녀들에게 이런 과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과 달라진 명절 풍경에 아쉬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나주 청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나주 청년들이 전하는 고향에서 온 편지 함께 만나보시죠. 나주시 영산동. 이곳에서 두 청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나주 곳곳을 돌며 어르신들을 만날 예정이랍니다. 여기는 저희 할머니 고향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명절 때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제가 방문을 했던 곳인데 이제는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자주 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추억과 또 동네 할머니 분들께 할머니가 너무 추석만 되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지 못하시는 할머니들께 영상 메시지를 제가 좀 찍어서 전달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이 청년들은 나주를 알리는 문화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주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대부분 자녀들이 보고 싶어도 문자 보내는 법을 몰라 포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을 대신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혜빈 씨의 추억이 남아있는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추석 때 자식들 오세요? 자녀들도 못 올 것 같고 또 우리 부모들도 오라고 권유도 못하고 명절은 만남의 그 약속인데
약속들을 못 지킬 것 같아. 그럼 저희가 이번에 자식들 못 뵈서 너무 아쉽잖아요. 자식들께 보낼 영상 편지랑 좀 영상을 찍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좀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머니? 해도 좋죠. 아, 그러면은 지금 얼른 준비하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쑥스러운 어르신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시작. 아버지다 보고 싶지만은 이번에는 좀 참자. 여기 산소는 아버지가 다녀올라니까 그렇게 알고. 승우가 할아버지가 MBC 방송국과 인터뷰 중이다. 용돈 보내주면 뭐라. 용돈. 메시지도 잘 못 보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음성으로만 소식 전하고 있는데 화면으로 나오면서 뭐 서로 대화할 정도면은 우리로선 참 흡족하죠. 다음으로 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손주 손녀들도 못 보고 설에는 봤잖아요. 이번에 못 보는데 좀 아쉽진 않으세요, 어머니?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시국이 그런 만큼 우리도 애국가는 길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식 보고 싶은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마음은 뒤로 하고 영상으로나마 마음을 전해봅니다. 보고 싶지만 나도 참고 너희들도 잘 참고 잘 견뎌내고 이 시국 잘 돌파해서 우리 좋은 날 다시 만나자. 건강한 모습으로. 고마운 마음에 손을 놓지 못하시는 어머님. 자식 같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또 다른 어르신들을 찾아 떠나는 청년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힘든 기색 하나 없네요. 고생한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더 감사했고 또 하는데 힘든 거 하나도 없이 너무 보람찼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찍으면서 집에 계신 이제 부모님 생각도 좀 나는 것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도 좀 나고 그러니까 나도 아 이게 또 손주 손녀를 가진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얼마나 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 또 이제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영상 편집 저장하신 분이죠? 아유, 맞아요. 바둑 두시던 친구분께 소식을 듣고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청년들 바로 출동. 어르신을 뵙기 위해 댁을 찾았습니다. 지금 대구에 서울 삽니다. 외지에 사는 자녀들과 명절을 함께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인 어르신. 사진으로나마 보고 싶은 마음 달래보는데요. 보니까 이쁘게 해야죠. 비록 영상이지만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잖아요. 어르신의 마음 헤아려 더욱 정성껏 영상을 찍는 청년들. 시작. 호성아, 호연아, 보고 싶다. 거리두기 하면서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건강한 모습을 다음에 보자. 이렇게나마 손자들에게 마음 전할 수 있어서 청년들에게 고마운 마음뿐인 어르신. 우리 청년들 정말 좋은 일 하네요. 이번엔 나주 왕곡면으로 향했습니다. 친근한 시골길, 할머니 댁 가는 듯한 정겨운 느낌에 발걸음도 가벼운데요. 수확철 대작업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만 어쩌고시오 이렇게 생겼는데 언제가 마지막으로 뵀어요? 진짜 오래됐어. 얼마나 됐어요? 언제?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오래되고 또 그렇게 서울이 막 그렇게 하고 함께는 오고 가는 것도 또 위험하고 해서 오란 소리도 안 했어. 내 평생에 막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슬기롭게 잘 넘겨야 되잖아요. 같이 한번 서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얘들아,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니 너희들 몸 건강히 잘 있기를 바란다. 얘들아 사랑한다. 청년들은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SD카드 줄래? 하루빨리 자녀들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편집을 시작하는데요. 잘 있기를 바란다. 기다리는 자식들에게 보내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담긴 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잘 전달하고자 편집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영상 편지를 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녀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잠깐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 정말 의미 있는 행동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 메시지로만 전달이 되지만 다음 명절부터는 꼭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져가지고 실제로 뵙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싶네요. 고향에서 온 편지 잠깐 만나볼까요? 규진아, 혜영아, 작년 추석에나 못 오더라도 거리에서 잘 지내고 보고 싶지만은 이거는 좀 참자. 지금 조용히 쉬고 다음에 천천히 만나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또 고생들 하고 있으니까 교일이사 시험 준비하느라고 시험 공부에 제한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성적 기대하면서 다음에 보고 싶더라도 다음에 좋은 날에 만나고 이번에는 너희들끼리 잘 보내고 쉬고. 얘들아 사랑한다. 부모님의 영상 편지는 자녀들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자녀들에게 답장도 왔답니다. 영상통화 잘 봤어요. 내려가지 못해서 죄송해요. 색과일이랑 음식이랑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봬요. 할아버지 외할머니 저 형기예요. 이번 추석 내려가지 못하게 돼서 되게 아쉬운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내려가서 뵐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랄게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번 추석은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함께 보내요.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 가고 싶어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요즘이면 더욱 가족들이 그리워지는데요. 아쉽지만 이번 추석에는 서로를 위해 거리두기 함께해요. 올해는 영상으로, 전화로나마 마음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영상 편지를 제작해서 보내주면 네.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사랑 가득한 영상을 보니까 저희도 행복해졌는데요. 고향 못 가신 분들은 영상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주도의 가을맛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리와 문어가 만난 오리 문어탕, 그리고 문어 삼합, 또 제주를 대표하는 고기국수까지 먹방 전문 리포터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드디어 만났습니다. 먹부심 걸고 선택한 인생 맛집들로 정면 승부. 부좌 대결 기대하시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주 먹방계 원조 스타 구경보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그만! 역시 이 인기는 제가 따라가지 못해요. 이제 내 이 프로를 좀 보면서 네네. 요즘은 너무 편하게 촬영하는 다이들 같아. 나 땐 말이야, 나 땐 말이야. 예. 저 뒤에 사진 보면 네네. 봐봐. 성사저 시흥까지 직접 간
물질하는데 거기다 문어 건지고 이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앉아가지고 먹기만 하고 있다. 경보님의 추천 메뉴는 바로 이것! 올랭이도 물꾸락도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올랭이는 오리에서도 천둥오리. 천둥오리를 한국 올랭이라고. 사람들 그냥 다 오리라고 한다. 오리. 이야. 타우린 그렇게 좋다는. 듬삭. 아이고. 일단 잡숴봐. 잡숴봐. 여기요. 골문에 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어나 낙지 같은 거 먹을 때 살짝만 배우 쪄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계속 끓이고 있잖아요. 그럼 질깁니까? 자. 내가 가장 불만인 게 이런 거라. 요즘 먹방들이 말이 많아. 맛이라는 거 봐봐. 방풍잎 이런 거 다 넣고 곱사. 맛 좋게만 먹어라. 이야, 과해. 바로 다음 걸 이게 옛날식, 옛날식. 갖은 채소에 오리고기와 문어를 넣어 특제의 양념과 함께 한속 좀 끓여줍니다. 여기에 부추, 문어, 전부까지 찜하게 넣어 완성. 맛과 영양 다 잡은 오리 문어탕입니다. 와, 인정. 와. 음식에도 궁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리고기하고 문어가 과연 궁합이 맞을까? 전혀 새로운 신세계 음식. 봄날도 좋고 겨울에 또 추운 대로 따뜻하게 몸을 데펴주기 위해 뜨끈하게. 이게 열이 벌써 막 나네. 오리고기하고 문어는 정말 천생연분이라. 또 하나의 인기 메뉴 문어 삼합. 딱 이렇게 놨을 때 어떻게 먹었으면 좋겠다 한번 본인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럼 보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기를 놓고 싹 놓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역시 네. 기본은 아시네, 기본은. 고기 수육이 독특해요. 이 고기는 약간 갈비찜, 달달한 간장향 그런 듯한 느낌이 좀 나고요. 이 집에 독특하게 하나를 더 넣는 가지 줍시오. 정성. 와우. 방송이 나가면 안 되는데 저는 항상 3장씩 싸웠어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문어 젓갈을 넣은 비빔밥에 수육과 문어, 활용점정, 보쌈무까지. 적당한 크기로 한 입 크기로 해서 설마 지금 절 위해서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먹겠습니다. 보쌈. 잡숴봐. 그냥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돼지고기와 그리고 문어, 무 말랭이까지 잘 섞어서 가장 행복감을 느낄 때는 요거 솜질 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이런 맛은 없었다. 오리와 문어의 기막힌 맛의 조합. 이번엔 좌선생픽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저와 인연이 아주 깊은 곳인데요. 한라영봉 흰사슴들 못 가건 일등 고결하고 정성어린 교관이 보십시오. 오늘 특별하게 제가 교복을 차려입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할 때는 네네. 교복을 입고 아이고 그 옛날 사람 거 참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근데 그거 보고 이거 무슨 상관?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형부가 우리 매점에 와가지고 국수를 매 시간마다 와가지고 국수 먹은다라이 거기 7교시를 했는데 하루에 7그릇을 먹고 갔다는 그런 전설의 국수. 나 그 안에 딱 보는 냄새부터가 이거 옛날 국수. 김치 봐봐, 김치. 이야, 이거 요즘 금치. 금치. 야, 벌건한 게 오랜만에 이런 김치 맞았죠, 이거? 이거 겉절이? 예, 겉절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거 먹을 때는 봐봐. 그렇지.
아이고 딱 잡는 거 봐봐. 딱 아들 좀 건졌어. 이런 건 어디 집주강이죠? 어디 집주강이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이고 어디 집주강. 화려한 기교 대신 기본과 정성에 충실한 고기국수. 국수를 먹기 전에 이제 요 잎하고 요 위까지 내려가기 전에 이걸 한번 해와줘야 돼요. 해오는 건 이 국물로 한번. 여러분들 해와준다, 씻어준다. 아 역시 소감수다. 아 이거 뭘 번역관이 옆에 있어야 되는 느낌입니다. 아 좋다. 잘 해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한번 먹어봐. 네네. 이게 일본 라멘하고 좀 약간 비교를 하지만 일본 라멘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탁 올렸어. 자선생 헛고기를 사봐봐. 이거 봐봐. 좀 무서워.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쪽 맛동 국수 먹었다는 거 아니라 우리 사장님한테 백국수는 정중하게 네네. 그냥 절 한번 해요. 자, 엄마 너무너무 고맙고 옛날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는데 우리 인연이 정말 20년이 넘은 우리 인연인데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I love you. 야,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해야 돼. 아. 매콤한 감칠맛으로 유혹하는 비빔국수도 놓칠 수 없습니다. 야,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아 근데 이게 소스가 조금 좀 독특한 것 같고. 이거 비비다 보나냐? 야, 향기가 어차피 장맛이잖아요. 장맛. 소스 맛. 아이고 잘 먹나. 아이고. 애착겨. 얼큰한데요.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냉면 소스 같은 그런 짱맛입니다. 쫄면 소스 같은 느낌도 나고. 식감이 무슨 거고? 아이 유부다 유부. 유부가 여기 들어가 있네. 살짝 고기 같은 식감이 나는 게 유부네요. 유부. 커피 한 잔 값으로 즐기는 아주 깊은 맛. 넉넉한 인심은 물론 충실한 맛과 영양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먹방 자존심을 걸고 픽한 부자 맛집 대결. 여러분의 선택은? 네, 음식도 음식이지만 두 리포터가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네. 침이 가득 고이네요. 네, 예. 이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제주도 올 추석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신다고 하니까요.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청명한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단 일교차는 크게 나겠는데요. 현재 기온은 대전이 15.9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며 하루 사이 기온 차이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입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은 오후 한때 천안에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세종과 충남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전까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4도, 세종과 대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4도 선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석 당일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고요. 개천절인 토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행복한 추석 맛있는 한가위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4353번님, 추석하면 송편이죠. 네. 단호박, 포도즙, 당근 등을 이용해서 색을 예쁘게 만들고 아이들과 둘러앉아 만들어서 먹으면 쫀득쫀득하고 달콤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5677번님, 뭐니 해도 명절엔 명절 음식이 최고죠. 그중에서도 평소에 해먹지 못하는 전을 먹는 게 특히 좋아요. 올 추석은 비대면이라 쓸쓸한 명절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전은 먹으려고요. 7471번님, 어제부터 김치를 담고 명절 음식도 준비하느라 바쁘네요. 올 추석은 가족들 좋아하는 음식을 넉넉히 해서 집에서 먹고 즐기려고 합니다. 네. 예.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명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네. 그래도 마음만은 여유롭고 풍성하게 가족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